아까 부정맥까지 했는데요. 네. 부정맥은 코드가 3가지가 있습니다. I47부터 48, 49. I47은 빈맥, 빨리 뛰는 거. 심방세동, 조동, I48, 기타 형태의 부정맥. 기타 상세불명 부정맥은 I49. 여기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되는 게 뭐라고 했죠? I48이다. 심방세동 및 조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맥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2대 진단비란 이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대 진단비란. 자, 먼저 첫 번째로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심혈관으로 준비하셔도 되고. 특정 심장질환, 그 다음에 기타 부정맥까지 챙겨야 진정한 2대 진단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동의하시나요? 네. 예전에는 어떤 진단비만 있었죠? 뇌출혈, 뇌졸중 진단비,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부정맥 진단비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이런 담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장의 범위가 더 커지고 넓어진 혈관 질환 쪽을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뇌랑 심장에 관한 이제 진단비를 배우면서 산전특례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우리가 건강보험에 이제 급여가 되는 부분에서 본인 부담금이 5%. 근데 이 5%가 무슨 특혜를 받아서 산전특례 특혜를 받아서 5%만 본인 부담금을 냅니다. 근데 이 산전특례가 암뿐만이 아니라 뭐도 된다? 뇌심도 된다. 자, 근데 암은 몇 년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누가 알려줬어? 단장님이 알려줬어? 많이 주워 들었네요. 되게 고급 정보를. 그래서 암은 5년. 근데 뇌하고 심장은요? 30년? 왜 이렇게 잘 알아? 다 강사해야 되겠네. 다 강사해야겠어. 왜 이렇게 잘 알아? 뇌랑 심장은 30일 밖에 안 돼요. 근데 되게 의아하지 않나요? 암은 5년. 그래, 암이니까 5년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뇌하고 심장은 왜 30일밖에 안 해주지? 이 뇌심이 처치, 수술 이후에 이 후유장의 삶이 더 문제인 건데 왜 30일밖에 안 해주지? 라는 의문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나 심장에 관련된 질환은 긴급하잖아요. 굉장히 긴급하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단 1분, 1초라도 늦으면 안 되는 이런 초를 다투는 이러한 순간이 오는데, 근데 그때 처치 수술이 일단은 다 하루면 다 끝나요. 그쵸? 근데 암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암은 수술한다고 이렇게 장기만 띄어내면 되는 간단한 수술도 있겠지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가 굉장히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그냥 긴급할 순간에 그 순간 처치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 처치 수술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일. 제가 이제 대자연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는 뚜껑을 열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었잖아. 큰 수술 아니에요? 큰 수술? 며칠 있었을까요? 응? 머리 열었는데 2주밖에 입원을 안 해줘? 3주? 근데 병원에서 아무리 큰 수술해도 2주 이상 입원을 시켜주지 않아요. 처음에 저보고 이제 한 달이 될지 2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술하고 이제 입원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한 달이 될지 2주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35살이고 남들보다는 좀 젊잖아요. 50대, 60대. 그분들보단 젊으니까 회복이 빠르대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됐는데, 야, 너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되게 저는 2주를 꽉 채우고 또 어디를 갔을까요? 한방병원에 가서 또 2주를 꽉 채우고 네, 그래서 한 달을 입원을 했습니다. 네. 좀 머리 열면은 한 달 이상 입원할 것 같은데 정말 생각보다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요. 제가 수술을 하면 무조건 뇌 수술, 심장 수술하게 되면 중환자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이렇게 열고 수술했잖아요. 닫았잖아요. 일단 지금 나는 열었다 닫았잖아. 근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계속 이제 의식은 들어요. 근데 무통주사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계속 거품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무통주사를 누르면 계속 거품을 경련이 일어나고 하니까 안 맞아가지고 다른 진통제를 놔주는데 좀 미치겠더라고요. 그 고통이. 머리에 막 못을 갖다가 계속 두드려 받는 막 이런 느낌이 나는데 계속 중환자실 삐빅, 드르르, 삐빅, 삐빅 이런 소리가 나요. 계속 나요. 사람 환장이 죽어요. 자고 싶은데 또 못 자. 아파가지고 시끄럽고. 근데 그러고 있어가지고 이제 마취는 이렇게 해롱해롱하고 막 잠 못 자고 괴로워 죽겠는데 중환자실이에요. 옆에서 막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 진짜. 근데 아침에 밥상을 내오는 거야. 식판에 밥상을 해가지고 식판을 딱 놓고 가는 거예요. 나 중환자실에 있다고. 나 중환자실. 그래서 머리 수술했는데 숟가락 그냥 식판 놓고 숟가락 놓고 나 먹여주는 사람도 없이 갔어요.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더라. 머리를 수술하고 5시간 후에 밥을 먹었다니까요. 네. 근데 여기가 안 벌어져. 왜냐면 이렇게 목을 꺾어놓고 수술을 하잖아요. 이만큼을 쬐잖아. 이만큼을 쬐고 이만큼만 뚜껑이 열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얼마나 힘들겠어.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기 좋은 자세로 꺾어놨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꺾어져 있었을 거 아니야. 턱도 안 돌아. 이게 벌어지지도 않아. 이렇게 안 벌어져요. 그리고 되게 이제 막 모든 게 여기가 아가 안 돼. 이게 숟가락을 집어 넣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근데 또 카레를 해왔네. 냄새는 겁나게 심하게. 짜증이 나가지고 저 혼자 지금 밥 먹으라는 거예요. 막 이래서 막 울었었어요 그때. 근데 그러고 나서 하루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고 그러고 나서 뭐 다 씻고 먹고 자고. 왜 웃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별거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근데 이제 좀 기싸움 할 때 이러죠. 너 머리 열어봤어? 너 머리 열어봤어? 막 수술했어. 너 어디 수술했어? 막 야 네가 이겼다 막 이러거든요. 나 머리 열어봤어. 나는 이러면 막 기싸움에서 이기긴 하는데 배도 열어봤어? 저는 제왕절개도 했으니까 다 열었네요. 오픈 마인드입니다. 자, 그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뇌혈관 수술을 하고 예전에는 그 후유장애, 언어장애, 뭐 인지장애, 그 다음에 보행, 신체장애가 왔을 때 이러한 모든 뭐 로봇 보행치료 이런 것들이 비급여였거든요. 그래서 비급여라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적용을 안 해주니까 누가 다 내야 된다. 내가 본인이 다 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뇌에 관련된 심장에 관련된 이러한 수술을 받았을 때 언제까지? 6개월까지는 뭐가 된다? 도수치료도 급여로 인정이 된다. 도수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비급여였는데 이제는 급여가 된다. 한방병원에서도 약제비, 뇌수술하고 나서는 한방병원에서도 한약 이것도 급여 적용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뇌졸중 환자들은요, 한번 저는 이제 터지기 전에 발견돼서 천운의 사람이죠, 천운. 터지기 전에 발견돼서 예방 차원에서 수술을 한 거고, 만약에 진짜로 막히고 진짜로 터진 사람들은 이후에 재활 치료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굉장히 후유장애가 극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활 치료들이 필요한데,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받으면 끝날까요?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괜찮아질 때까지. 근데 이게 일주일이면 돼요? 2주일이면 돼?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료받는 동안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뇌, 심장 쪽 관련된 진단비는 그 수술이나 진단받았을 때 순간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경제권을 못하는, 경제활동을 못하는 부분까지도 책임을 줄 수 있도록 뭐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장기간 계속되는 재활치료 때문에 이 재활병원에서 1,100만 원 지출을 했어요. 자, 6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 1,100만 원 지출했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뇌혈관 진단비가 있는데 1,000만 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수술하고 재활치료 받고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으로 다 진단비로서 할 수가 없겠죠. 왜? 생활도 해야 되잖아. 생활.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와, 진짜? 저도 좀 비슷하거든요. 숨만 쉬어도 나가요, 돈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수술 치료비는 그렇다 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의 뇌 진단비, 심장의 진단비는 얼마면 좋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그러면서 그 후에 생활비까지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을 하기 위해 급여 치료를 받아도 본인 부담금 준비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점. 자, 이런 것들을 왜 계속 보여드리냐면 심장은 평생 재활을 해야 하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뇌에 관련된 산정특례의 범위는요. 아까 뇌혈관 진단비보다도 이게 여기는 아까는 진단비에 해당된 분류 코드를 본 거고 이거는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표를 보는 겁니다. 네, 뇌혈관에서부터 동맥류, 선천성 순환계통 기형, 두뇌계 이렇게 보상 코드가 해서 15개가 된다. 뇌혈관 진단비에 해당하는 코드는 몇 개였다? 10개. 근데 산전특례에 해당하는 뇌에 관련된 범위는 몇 개다? 15개. 분류 코드가 15개다. 범위가 더 넓네요. 자, 심장. 아까 우리 허혈성 심장질환 코드 몇 개였죠? 10개. 그쵸? 심근경색증은 3개. 허혈성 심장질환은 6개. 예. 근데 산전특례에 해당하는 그 심장에 관련된 코드를 보니까 총 몇 개? 52개.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 건강공단에서 수술했어요. 자, 국현아가 2019년에 8월에 수술을 뇌혈관 동맥류 I67.1을 받았어. I67.1. 비파열 대뇌 동맥류. 제가 저 꽈리였거든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거. 이거면 병원에서 이제 진단명이 나왔기 때문에 분류 코드가 나오겠죠. 질병 코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코드가 나온 즉시 병원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산전특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 코드에 해당이 되면.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대 질환과 관련된 담보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진단비가 뇌혈관 진단비가 들어가겠고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부정맥에 관련된 진단비가 들어가겠고 진단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부터 배운 그쵸 수술 필요하고 산전특례 진단비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안 보였던 담보들이거든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2020년 전후로는 없었는데 요즘에 산전특례 진단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 이 산전특례 진단비를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내가 산전특례 대상자가 됐을 때 뭐를 줘요? 진단비를 주는 거예요. 정액형. 1,000만 원 가입하면 1,000만 원이 나와요. 2,000만 원 가입하면 2,000만 원이 나오는 거고. 자, 국현아가 I67.1 분류 코드가 아까 산전특례 대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내가 이 담보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진단비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가지고 있는 정액으로 나와요. 근데 내년에 I67.1로 또 수술을 했어.
그럼 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산정특례 진단비는요, 매 회당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매회. 연간 1회. 연간 1회 수술, 그러니까 매년마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근데 위에 있는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요. 진단비는요, 암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진단비예요. 그쵸? 치료비는 치료할 때마다 주는 게 치료비. 수술도 수술할 때마다 주는 거. 그리고 산정특례는 연간 1회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다. 자, 수술비는 종수술비.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아마 또 이 수술비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 종수술비는 뭐냐면 1종부터 5종까지 수술비가 있는데, 이 종은 어떤 거를 뜻하냐? 1종과 5종의 차이는요, 난이도가 쉬운 수술, 난이도가 어려운 수술, 이렇게 분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내 심장은 저 같은 수술, 개두를 했다. 그럼 몇 종이 될까요? 5종? 아닌데 5종 안 받았어요. 4종 아니면 3종. 4종 수술비 받았어요. 4종. 자, 뭔가를 뚫어가지고 조직의 일부분을 꿰매든지 아니면은 잘라내든지 이런 거를 조직적인 이 가역을 했을 때 이때는 3종 아니면 4종이 나와요. 근데 저도 그런 수술을 했다. 자, 종수술비, 머리, 심장 수술했을 때 나오죠. 질병 수술비, 어떤 질병이든 질병 코드가 있으면 나옵니다. 근데 수술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뭐 흡인, 천자, 그다음에 신경차단, 이런 것들은 수술로 안 봅니다. 체외충격 파쇄석술, 이런 것들은 수술로 인정을 안 해요. 뭔가 해야 돼요. 절제와 절단이나 이런 거를 피부 이렇게 해서 열어서 보는 수술, 이런 것들이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자, 2대 질병, 당연히 2대 질병의 수술비는 뇌심에 관한 질병에 대한 수술비가 나가겠고, 뇌혈관, 허혈성, 그 다음에 혈전용의 치료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전용의 치료는 뇌나 심장으로 병원을 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시술, 처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막혔을 때 무조건 막 수술부터 하는 게 아니라 주사를 놔가지고 한번 얘가 용에 대해서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먼저 보거든요. 네. 주사를 놓고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먼저 봅니다. 혈전용의 주사를 딱 놨는데 용해가 안 돼서 진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수술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얘로 안 뚫려. 그러면은 혈전 제거 수술비, 이런 것들도 있어요. 혈전을 제거해서 꺼내는 치료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마다 여러분 담보들이 굉장히 많고 담보마다 성격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매번 주는 거, 한 번만 주는 거, 여러 번 주는 거, 연애 한 번 주는 거 다 다르거든요. 진단비는 아까 최초 몇 번? 1회. 그리고 산전특례는 연간 1회. 그리고 뇌혈관 수술비는 할 때마다 매회. 그리고 혈전 용해 치료비 최초 1회. 이런 담보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 뭐 가입 제안서 초안에 있는 요약지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장 넘겨보시면 담보에 대한 설명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어떤 화면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알아요? 무슨 화면이죠? 그쵸. 그거 나도 말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한 장 비교. 아니, 여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 화면? 본 적 있죠? 본 적 있어요. 그치? 분명히 있지. 어디에서 봤지? 메가넷 화면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깨소금 줘야지. 메가넷 화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메가에 만약에 코드를 내시고 활동을 하시게 되면 메가넷 이제 4번 번호랑 메가넷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이렇게 권한이 되면서 거기에 마이 매니저라는 부분이 있어요. 마이 매니저에 가서 보시면 몇 년도, 몇 월, 이름, 성별 해가지고 상품은 뭐 손생보, 간편이다 아니면은 표준이다, 일반이다 해가지고 설정을 하게 되면 보험료 비교가 싹 나옵니다. 손해보험은 손해보험끼리 보험료 비교가 딱 되고, 생명보험은 생명보험끼리 보험료 비교가 딱 되는데, 지금 여기는
손해보험끼리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뭐 34, 되네. 그 손해보험에서 지금 제일 뭐 잘 나가는 회사들 있죠? 상위 5개 회사들. 상위 5개 회사들 어디? 현대, DB, 삼성, 메리츠, KB. 네. 이런 회사들끼리 비교도 하고 아니면 좀 상위 5개는 아니지만 뭐 하나라든지 롯데라든지 흥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셨을 때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서 여자들은 뭐에 더 걸릴 확률이 크다고 했죠? 뇌랑 심장 중에? 여자는 뇌, 남자는 심장. 그러면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의 측정은 확률 싸움이잖아요. 그쵸? 통계, 확률 이런 걸로 해서 보험료 측정. 보험료 측정하는 사람이 상품 개발하는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머리 좋은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통계를 내서 그 보험률, 위험률을 적용을 해서 나타나는 게 이 보험료예요. 근데 회사마다 비슷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똑같이 심장질환을 했을 때 너무 비교가 크지 않나요? 1,000원, 1,000만 원 넣었을 때 4,160. 여기 36,000. 담보 하나에 2만 원, 3만 원 수준으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혈관 질환 1,000만 원 했을 때 농협 9,000원대로 가입이 가능해. 근데 제일 비싼 데 보니까 MG는 지금 사라졌고 14,000원. 몇천 원 차이가 나죠? 한 4, 5천 원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수술비도 어떤 데는 6,000원대. 제일 비싼 데 보니까 12,000원. 2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사람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를 세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디가 제일 싸요? 지금? 뭐 메리츠, 그 다음에는 롯데 이 순서로 싸지는데 이 담보를 전부 다 넣었을 때 52,000. 사실 이거 심장질환 진단비 이거 빼고 계산하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 0으로 된 거 이거 빼고 했을 때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7만 원대, 11만 원대 해서 보험료가 같은 담보, 같은 보장, 같은 금액을 선택을 했을 때 3, 4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거를 다 비교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장 범위가 보장이 넓은 담보로 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가넷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영업 습관인 것 같아요. 해보셨죠? 좀 졸았죠? 눈 뜨고. 일일이 다 설계 맡겨봐요. 이거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저는 암 진단비도 그냥 암 체크하고 암만 체크하고 한 5천만 원 진단비 여기다 세팅하고 어디 회사가 싼지 비교를 돌려보거든요. 그러면 2, 3만 원 또 차이가 나요. 자, 뇌, 심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수술비 다 빼고 딱 이거 2개만 찍습니다. 이거 두 개만 해가지고 뇌가 제일 싼 데가 있고요. 허혈성이 제일 싼 데가 있어요. 또 그 회사가 또 달라. 그러면 복합 설계를 또 고민을 해봐. 왜냐면 뇌에서도 10,000원 넘게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심장에서도 10,000원 넘게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일 싼 회사들끼리 골라서 복합으로 수술비나 복층 설계를 해준다던가 좀 이런 식으로 저는 방법을 좀 바꿔가면서 연구해가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이제 메가넷의 가장 큰 장점이 보험료 비교가 되고요. 전 회사에 있는 상품의 약관을 다 볼 수가 있고 편안하게 상품 비교를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숨 좀 쉴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 중대한 CI, 중대한 질병만 다 하면 이제 진단비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2000년도 전에 이 CI 보험이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됐어요. 2000년도 그때 초반, 중반, 2010년까지도 CI 보험이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분 CI 보험 손 2명? 다 안 갖고 계세요? 다 해지했어?
보통 그때 우리가 예전에 2010년 정도 때에 보험 가입을 했는데 생명보험이다. 그러면 모든 상품이 다 뭐가 박혀져 있냐면 CI가 박혀져 있어요. CI, 종신. 가지고 안 계세요? CI. 가입 안 하셨어요? 그때? 정말 잘하셨네요. 왜 가입을 안 하셨을까요? 가입을 했지만 해지를 했다. 해지하실 때 손해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다 해지하셨구나. 와, 쿨하다. 왜냐면 변액 CI 같은 종신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굉장히 비싼데 해지환급률도 20년이 채 차지가 않으면 20년 납으로 설정했을 때 20년이 되지가 않으면 100% 환급이 전혀 되지 않는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질병을 같이 보장을 하는 사망보험이다. 질병이 걸렸을 때도 보장이 되고 사망했을 때도 보장이 되는 뭔가 일석이조의 상품처럼 그때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는데 이거를 뚜껑 열고 보니까 이 중대한 질환에는 뭐가 있다. 암, 뇌, 심인데 그래 암은 잘 나와. 중대한 암 뭐 이런 거 없이 잘 나오는데 중대한 질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이 단어가 참 문제의 소지가 많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실 겁니다. 자, CI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이 CI 보험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 CI 보험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질병이 중대한 질병인데 암을 제외하고 이 중대한 질병 중에서 뇌랑 심장에 관련된 약관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I는요, 중대한 뇌졸중입니다. 그냥 뇌졸중이 아니에요. 뭐가 붙어요? 중대한. 약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자,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에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뭐가 와야 돼요? 먼저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영구적인 시작.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자, 뭐라고요?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신경에 고장이 생겨야 된다. 신경이 죽어야 된다. 영원히. 그러면은 아예 그냥 뭐 세포가 죽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후유장애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같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같이 또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조건까지. 자, 두 번째 조건 뭐냐면 장애 판정, 후유장애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급률이 장애 판정률이 25% 이상 장애가 인정이 됐을 때 뭐가 된다? 중대한 뇌졸중이 된다. 먼저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에 플러스 25% 이상의 장애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과성 허혈 발작, 잠시 잠깐 오는 발작 증사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가역적 결손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자, 그러니까 외상으로 있을 때도 뇌종양, 뇌수술, 신경학적 결손 가져오는 이 안동맥 얘네들은 보장이 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플러스 후유장애 지급률 25% 이상인 상태가 되어야 뭐가 된다? 중대한 뇌졸중이 된다. 아이고 힘드네. 여기서 뇌졸중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신경학적 결손은 뭐냐? 여러 가지 수술 등에 의해서 손상을 받음으로써 나타난 증상인데 언어장애 운동실조, 걸을 때 비틀거린다던가 발음이 어눌해진다는 증상, 감각마비 이런 것들의 증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면 이제 중대한 뇌졸중은요. 아까 뇌졸중에 해당하는 코드가 6개가 있었거든요. 이제 60부터 해가지고 6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만 해당이 되냐?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는 몇 개다? 단 2가지. 몇 가지? 4가지다. 4가지. 4가지. 자, 이렇게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일단은 진단 코드를 이거 받았어. 근데 진단 코드는 이거 받았는데요. 장애 지급률이 25%가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이 진단비에서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상이. 응? 안 되죠. 안 되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그쵸.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던,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내용입니다. CI 보험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뇌졸중 걸리면 준 다음에 왜 안 줘요? 분쟁의 소지. 자꾸 싸우는 거야, 보험회사랑.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을 딱 내밀어요. 이렇게 써져 있지 않냐? 우리는 줄 의무가 없다. 계속 그때 당시에 이 CI를 뇌나 심장에 관련된 질병을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진단비로 생각하고 가입했던 고객들은 이 CI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만 남게 되는 상품이다 라고 좀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원래 6개의 코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중대한이 붙으면 CI가 붙으면 몇 개밖에 안 된다? 4개밖에 안 된다. 이런 점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장애의 정의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에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여기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수술했을 때? 저 여기 어떻게 됐다고 했죠? 함몰이 됐어요, 함몰.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거죠. 그쵸? 뭘로 인해서? 뇌,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을 때 치유된 후에 신체에 남아있는 상태, 여기 이런 것들을 장애라고 합니다. 후유장애. 그리고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로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률의 20%를 한시장애로 정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몇 년이 지나야 돼요? 장애인지 아닌지 장애로 인정이 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돼요? 5년이 지나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인정하냐고. 뇌졸중 지금 진단 받았어. 중대한 뇌졸중이 되려면 이게 몇 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5년이 지나야 되는 거야. 확실한 후유장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가 만약에 여기에 이런 함몰이 한 3년 정도 가다가 없어졌으면 여기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잠깐 일시적인 거겠죠. 근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여기 이렇게 남아있어요. 함몰 이 정도가 손으로 만져질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후유장애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몇 프로여야 돼요? 25%. 자, 일단 여러분 중대한 뇌졸중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는 첫 번째로 이거 단장님이 체크해 볼 수도 있어요. 저 교육 못했다고 혼나면 안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말해 볼게요. 시작.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그다음에 장애 지급률 몇 프로요? 25% 이상. 둘 중에 하나면 된다 안 된다? 둘 다 동시에 와야 되고 일시적인 거 안 되고 영구적인 거 5년 이상 지속이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받기 쉽죠? 고개 끄덕거리는 예, 중대한 뇌졸중 받기 참 쉽죠? 예. 안 쉬워. 너무 어려워. 자, 그러면 중대한 심근경색증은 뭐냐? 중대한 심근경색증. 얘도 보통 수준은 아니겠죠? 어렵겠죠? 일단 어렵겠다란 감이 오죠? 예. 자, 얘도 뭐냐면 먼저는 이 빨간 색깔이 안 칠해졌네. 심근 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 뭐라고요? 심근 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 이 괴사가 뭐예요? 왜 괴사란 단어 뭐예요? 응? 그치. 세포가 죽는 거, 죽어서 썩는 거, 괴사. 근데 심근경색증도요. 중대한 심근경색증 판정을 받으려면 일단은 비가역적인 괴사가 와야 되고 심근 조직의 괴사가 와야 되고 심전도 변화 검사를 해야 돼요. 심전도 변화의 검사. 근데 ST 분절, 티파, 큐파의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외의 검사는
안 돼. 무조건 뭐만 해야 돼? 심전도 변화, ST, T파, Q파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이런 심전도의 변화가 새롭게 이전에 없었는데 새롭게 나와야 돼요. 자, 나 지금 심장 멈췄어. 막 해야 돼. 이런 검사를 잠깐만요. 나 중대한 CI 보험 있어서 나 아직 이거 하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나 이것부터 받게 해달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죽기 직전에? 이 검사 분명 해야 된다고. 이 검사 안 하고 막 그래야 이제 막 들어갔어. 응급처치 들어갔어. 수술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이 진단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나오는 사망보험금이지 이게. 응? 사망보험이지. 질병으로서 보장의 상태를 기대하고 가입하는 보험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나와야 되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또 뭘 증명을 해야 되냐면 심근 효소의 발병 단지 새롭게 상승, 그동안이 아니고 새롭게 상승된 이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참, 뭔 소린지 모르겠죠. 이게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 나 죽게 생겼는데 일단 심전도 변화에 대한 검사를 새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심근 효소가 지금 새롭게 상승된 거를 내가 증명을 해야 된다고. 자, 잠깐만요. 저 응급처치 받기 전에 뭐부터 해주세요. 심근 효소 이거 수치부터 저 좀 새롭게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검사 좀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심근 조직에 비과학적 괴사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심전도 변화, 그리고 심근 효소에 새롭게 상승된 수치가 나와야 돼요. 이거를 죽기 직전에 검사해달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뭐 하려면요? CI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를 받으려면 이거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부지급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 인정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서 지급을 안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심근 효소 결과는 상승이 됐으나 심전도가 새롭게 변화가 없었어. 그러면은 못 받아요. 심전도에서 이상이 있었으나 심근 효소가 정상으로 나왔어. 그럼 또 못 받아요. 심전도 또는 심근 효소 검사 이외의 검사, 이거 두 개는 검사 안 하고 다른 검사 해버렸네. 그러면 또 못 받아요. 네, 협심증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증상이 발현돼서 간 거잖아요. 응급실로. 어떤 증상? 심장이 멎는 증상. 근데 응급실로 가가지고 이런 처치들을 나 이거 죽기 전에 이거 처치해주세요. 이거 검사해주세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받으려면. 그래서 이미 심정지가 온 상태에 다른 검사할 겨를도 없이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벅찬데 약관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지키지 못하면 CI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CI 보험이 이런 보험이었어요. 네. 가지고 계신 분 아까 손든 사람 누구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손에 나더라도 해지해야 될까요? 근데 보험료가 싸지가 않을걸요? CI 보험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무슨 보험인 줄 알았던 거야. 이게 보장성 보험인 줄 알았던 거죠. 보장은 해주죠. 약관에 충족이 되면.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자꾸 검사를 맡아야 되고 급격하게 왔을 경우에.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내 보험도 바로 보고 방향이 내가 목적지가 있어요. 나는 보장을 바랬고 나는 심장이나 뇌에 관한 이러한 진단비를 바랬어. 근데 내가 설정해 놓은 목적지와 이 상품이 맞지 않다라면 아무리 오래 달렸어도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길로 갔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턴해서 돌아가야죠. 네. 새롭게 다시 출발해야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닿으실 수가 있다라는 말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CI 보험은 보장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을 수가 있다. 네. 근데 왜 CI 보장 범위가 제한적일까요? 네.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의 성격에서 파생이 된 상품인데 수술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성격을 추가를 한 거예요. 사망보험에.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의 50% 80%를 미리 지급하는 형태다. 한마디로 생전치료보다는 사망시에 더 초점을 둔 상품이기 때문에 보장과 종신의 기능을 따로 분리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신보험에 비해 CI가 왜 더 비싸요? 종신보험에 비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더 되는 거예요. 왜? 보장의 위험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비싸다. 사망만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비해 보장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더 비쌌다. 그러니까 진짜 보장도 개떡 같은데 보험료는 더 비싸고 굉장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중대한 CI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아마 2대 주요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5기 때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거 수정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8기 우리 보험플라자 8기 보험클래스 수강생분들 진심으로 앞으로의 무한한 발전과 네,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면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